아마 이걸 봐서 알겠지만은 이게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이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이 강화학습이라는 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이걸 좀 이해하는 데도 좀 약간 힘이 들고 몇 가지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못 잡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 수식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막 헤매게 돼 있어요. 이거 뭐 나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뭐 이게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이 들 텐데 한번 쭉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쭉 봅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가 그걸 했던 건 이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이제 이게 교육 환경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으면 아나콘다 깔고 뭐 VS 코드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아니면은 뭐 그냥 일단은 저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듯이 그냥 구글 뭐 콜앱 이용해서 뭐 해도 되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파트니까 뭐 이걸 하면은 뭐 하여튼 개발하기는 좀 편해요. 그냥 굳이 구글 콜앱 하면은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은 막 이게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계속해서 다시 또 막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그 뭐 라이브러리를 뭐 다시 뭐 시간 지나면 또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고 근데 그래서 요거는 뭐 지나갑시다 이뭐 그냥 주피터 노트북 뭐 나도 뭐 거의 나도 주피터 노트북으로 많이 사용해 하여튼 그렇고 요거는 뭐 넘어가고 그다음 강화학습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강화학습 오버뷰하고 뭐 MDP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섹션 2가 이게 보면은 섹션 2가 이게 강화학습 오비고 이고 세 번째가 이게 MDP에 대한 얘기고 이제 네 번째가 이게 정책과 정책 팔러시라고 하는 거 정책과 시와 이제 이게 이제 가치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제 밸류 펑션들 주로 내가 이제 주로 뭐 이 질문을 하게 된 건 요 사장 요 여기가 이제 뭐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쭉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걸 이거 내가 전체를 뭐 설명이 좀 그렇고 그래서 광학습 뭐 여러 가지 이게 보면 순차적인 이제 의사결정 문제라는 거고 결국 행동을 주로 뭐 이게 그 강화학습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이 결국은 액션 시퀀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이 사이언스 오브 디시전 메이킹인데 결국은 디시전을 계속해서 이게 하는 건데 이 결국은 액션을 액션을 하는 거에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든다 아니면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든다 아니면 뭐 어떤 뭐 무슨 게임을 한다 뭐 알파고를 만든다 뭐 이런 것 자체가 다 계속해서 어떤 액션의 시퀀스를 만드는 것들이니까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강화학습의 역사는 뭐 보면은 이게 전통적으로 그 테이블러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액션하고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에 따라서 액션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건데 이 스테이트가 요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스테이트 0,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스테이트 3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액션 1, 액션 2, 액션 3, 액션 4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 만약에 테이블로 다 나타낼 수 있으면은 테이블러 어프로치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작은 것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뭐 미로찾기나 메이즈 뭐 이런 것들 찾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그리드라고 그러거든. 그리드 서치나 뭐 이렇게 그리드라는 게 격자 구조를 말하는 건데 그리드 뭐 요런 것들 할 때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거는 이 전통적인 거고, 이건 그냥 이게 지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결국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큐러닝이라는 거. 그러니까 TD 러닝이라는 거하고 큐러닝하고 거의 똑같은 거야, 이게 사실은. 거의 같은 거야. 이 TD 러닝 중에서 우리가 큐 밸류를 가지고 뭔가를 업데이트하는 걸 큐러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게 이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고, 뭐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DQN 요 정도까지 우리가 뭐 다른 거를 하기는 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거 뭐 공부하는 거는 한 요 정도 DQN 정도만 좀 전반적으로 좀 보고 하는 거라서 근데 그렇고 그다음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다른 머신러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 첫 번째로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의 종류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두 번째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세 번째가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그러니까 뭐, 요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게 이 두 개의 차이가 이건 뭐냐, 차이.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 강화학습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 요 두 가지만 사실 구분하면 돼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사실 여러분들이 거의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했지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주로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추천 시스템에서 들어가는 거라서 좀 그렇고.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러니까 강화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비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 수학을 공부하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 수학을 내가 가르친다 하면은 앉아가지고 센 수학의 유형 1부터 유형별로 쭉 다 가르치는 거야.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저런 유형은 저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다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응용력이 떨어져, 이게. 아무리 뭐 많이 한다 하더라도 수능에서 한, 내가 볼 때 한 70점 정도밖에 못 받아. 그 맥시멈이 그 정도야, 이게. 그 아무리 그 열심히 그렇게 유형별로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슈퍼바이저 러닝.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러닝이 이게 도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그럼 그 빈칸을 어디에 채워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스스로 학습하는 수밖에 없거든. 스스로 학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럼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게 이제 리인포스 러닝, 이 강화 학습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 센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유형별로 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유형은 저렇게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답을 이제 알려주는 거지.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알려주는 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리인포스 러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떤 학생이 그냥 해오는 거야. 수학 공부를 해오는 거야. 해오면은 내가 그걸 보고 얘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들어보고 어떻게 푸는 걸 좀 보고 나서 아, 네가 하는 방법은 좀 맞는 것 같다. 네가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공부하는 방법은 맞는데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워드를 내가 주는 거지 이게 리워드를. 그래서 보상 시스템으로 이걸 이제 돌리겠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나오네. 타임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타임 시퀀스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이 시퀀스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이 리인포스 러닝은 what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학습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how에 대한 거야. how, how.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나는 몰라. 이게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네가 잘했다 못했다라고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본질적으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게 결국은 이 과정밖에 안 된다고. 이게 리인포스 러닝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특징이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딜레이드 피드백 요 얘기가 나오거든. 딜레이드 피드백. 피드백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이거 내가 물어봐야겠다. 정태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아니 이거 좀 나 그 켰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를. 이 과학습에서 이거 딜레이드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왜 딜레이 됐다는 거야, 피드백이? 아, 아, 예, 이제 들리시나요? 들려. 예, 이게 지금 제가 강화학습을 실행을 하는데 예, 이게 동작이 완전 끝나야 이게 리워드를 결정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실행해가지고 이게 리워드 이게 맞는 동작인지 이런 걸 음, 바로 알 수가 없어가지고 살짝 딜레이 음, 됐다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게 사실은 게임 같은 걸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하여튼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내가 점수가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보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바둑이나 아니면 장기나 뭐 이런 거 좀 복잡한 시스템들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를 한다든지 뭐 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내가 뭐 어떤 거를 깼다고 해서 그게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끝나봐야지 이게 내가 이기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드 된 보상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리커시브하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여튼 뭐 그런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게 좀 약간 다르다라는 거. 이거 뭐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좀 굉장히 중요해. 이게 트라이얼 앤 에러랑 옵티멀 컨트롤 요 두 가지가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학습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크게 두 축이 있는데 이게 동물에서 이제 우리가 하던 동물 학습, 애니멀 학습에 대해 애니멀 러닝 이게 어떻게 하냐면 트라이얼 앤 에러. 야, 아마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아마 들어봤을 텐데 뭐 파블로프의 실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어떤 조건에서 내가 종을 치고 나서 뭐 이렇게 먹이를 주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그 행위를 반복을 하게 되면 종만 치면은 이제 이 개가 이제 침을 흘리게 된다는 요런 것들이 트라이앤 에러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어떤 액션을 하게 되는 요런 파트가 있고 요거는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그래요. 요거랑 이제 대비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 옵티멀 컨트롤 이거는 이제 공학적인 측면인데 이게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 측면, 주로 공학이나 뭐 수학적인 측면이지, 수학의 측면에서 어떤 확률을 가지고 뭔가를 대비하는 어떤 그 방법이 있어. 요게 이제 이 컨트롤, 여기서 말하는 옵티멀 컨트롤이라고 하는 옵티멀 컨트롤 이쪽 여러분들 아마 제어공학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막 요런 것들이 좀 관영돼. 먼저 컨트롤 시얼이나 아니면 뭐 옵티멀 컨트롤이나 요게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내가 좀 이따 할 가치 함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벨만 이퀘이션이 요쪽에 한 게 되는 거예요. 벨만 이퀘이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 동물 학습 이런 것들은.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내일 다음 이제 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게 몬테칼로 이 뭐 어프로치나 요런 것들이 여기에 이 사실은 요거를 모방한 거야, 이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트라이얼 앤 에러로도 뭔가가 돼야 되고 실제로는 수학적인 어떤 모델링을 해서 뭔가가 돼야 되고 요 중간 요렇게 이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왔었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된 게 요게 이제 TD 러닝이라는 게 TD 러닝. 여기서 되고 얘기했지만 TD 러닝이 좀 더 확장된 게 이제 이 Q 러닝이거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 요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 트라이얼 앤 에러라는 측면도 있고, 이게 컨트롤 시어리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요 중간에서 만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좀 일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 밸류 펑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 주로 관계되는 것들은 요쪽 요 옵티멀 컨트롤이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밸류 펑션이나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제 요 끝나고 나면 요 할 거야. 이게 옵티멀 폴리시 이게 다 수학적으로 푸는 것들이야. 이게 수학적으로. 그 여기에 이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서 MDP라는 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중간에 요것들을 이제 절충해서 요것들을 절충해서 요 두 가지를 절충해서 이제 TD 방식이 나온 게 템포럴 디퍼런스가 이게 절충안인데 그래서 이 몬테칼로 메소드랑 다이너믹 프로그래밍, 이 몬테칼로 메소드라는 것 자체가 이게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하는 거거든.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하는 거고 이 다이너믹 프로그래밍이 이제 옵티멀 컨트롤이거든.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수학적 접근이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진짜 트라이얼 앤 에러니까 실제로 이제 내가 해보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접근이 되고 그 TD라는 게 1970년대 후반에 이제 좀 절중안으로 제한돼서 이제 이게 89년에 이제 이게 큐러닝이 발전되면서 이제 완전 이제 좀 꽃이 피게 된 거고 그래서 뭐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그냥 큐러닝을 한다 내가 큐러닝이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큐러닝하고 이거 DQN 요까지 가는 게 우리 목적이야 지금 요거만 이해하면은 거기서 확정되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요 부분이 그래서 이 큐러닝이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이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스테이트가 굉장히 작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이 테이블러하게 여기 보면은 요 작은 이 전통적인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전통적인 테이블러하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데 스테이트랑 액션이 굉장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할 수가 있어 이게 할 수가 있는데 요 큐러닝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테이블러 어프로치로. 그러니까 스테이트와 액션이 이게 매우 작은 경우, 이 디멘전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근데 이게 이제 큰 경우는 불가능해져. 이게 불가능한 건 내가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게 사실은 뭐 매트릭스로 보면은 매트릭스 인버전 해야 되는데 매트릭스 인버전 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인버스 매트릭스 찾는 게 이게 역행렬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디멘전이 커지면은 이게 엄청나게 골 때리 이게 좀 하여튼 좀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어.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 DQN 요게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지. 2012년도에 얘기했지만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알렉스넷이라는 이게 CNN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딥러닝이라는 게 요게 이제 제한이 됐어요. 알렉스넷이 제한되고 뭐 이게 2016년도에 이 알렉스넷의 총 책임자였던 이제 제프리 힌턴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턴 교수가 뭐 작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잖아. 하여튼 뭐 그러면서 아니, 너무 뭔가 끊? 아니, 와이파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좀 쓰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세요 이거 뭐 이거 계속 켜놓고 있네. 음. 그래서 뭐 딥마인드 뭐 요런 데 적용해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된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뭐 또 이 얘기도 굉장히 자주 나와. 이게 액토 크리틱이라는 요게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액토 크리틱 뭐 요것도 좀 약간 좀 알아야 되긴 한데 하여튼 뭐 요거는 좀 이따 뭐 일단 DQN까지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까지 나가야 될지는 나가야 될지.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수업 시간에 이 사람 이제 벨만 이퀘이션 이 우리가 다루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뭐 밸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MDP를 기반으로 한 그 모든 이 이론들이 다 이 사람이 만든 거를 다 하고 있어. 그리고 뭐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뭐 Q러닝이나 뭐 그다음에 뭐 DQN이나 이 모든 이론적 기반은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게. 벨만이라는 사람. 부터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뭐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리인포스먼트 이게 책이 또 굉장히 또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리인포스먼트 러닝 요 책이에요. 요 책. 요 책. 영어로 된 책인데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해서 인트로덕션이 있어 뭐 이게 세컨 에디션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거를 이제 한글판으로 이게 또 번역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요 단단한 강화학습이 있는데 뭐 요 책도 뭐 학교에 있었는데 내가 한 권 빌렸는데 뭐 하여튼 한 권 사긴 했어. 근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는 좀 힘이 들어. 이거 거의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만 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요 인프런 강의 있잖아. 이거는 거의 좀 내가 생각할 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게 인트로덕션이야 그냥 거의. 예, 뭐 뭐가 다르고 이런 한 거를 좀 약간 파악하기가 좀 힘이 든데 여기 단단한 광학습 뭐 물론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걸 한번 봐도 괜찮은데 뭐 거의 수학책이라서 이게 좀 약간 이해하기 따라가기 굉장히 힘이 들어 이거 쉽지는 않아. 하여튼 이 책이 굉장히 좋다는 거 이거 뭐 나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 reinforcement learning RL에서는 거의 뭐 하여튼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이거. 그다음에 유튜브 강의 중에서도 이제 이 사람 데이비 실버라고 그 사람이 뭐 런던 칼리지에 있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또 뭐 유튜브 강의한 거 뭐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강의가 사실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 사람도 딥마인드에서 일하다가 뭐 하여튼 교수하고 있는. 보면은 강화학습의 이제 구성이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 에이전트라는 게 있고 이제 인발로먼트가 있는 거지. 인발로먼트.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은 SIL 이게 쌀사라는 게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쌀사 이게 이게 보면은 이 스테이트가 주어지고 그 스테이트가 요게 제일 먼저 이게 1번 스테이트가 먼저 제일 먼저 주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액션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에이전트의 어떤 스테이트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리워드가 나오고 이거가 나오고 다시 여기 이제 4번으로 이제 다시 다른 스테이트가 되는 거지.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5번이 a의 t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스테이트가 주어지고 이게 스테이트가 먼저 주어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펴야 된다고.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스테이트를 보고 액션을 취하는 거야. 그 스테이트를 먼저 살펴야 되고 이 observation으로. 물론 이게 observation이 이게 또 보면은 나중에 돼 보면은 이 observation 내가 이게 관측하는 거랑 스테이트가 또 다를 수도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또 더 복잡해지겠지, 하게.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이 observation, 스테이트를 그냥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observation 하면은 스테이트가 똑같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MDP라고 그러고, 예, MDP,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그러고, 요게 다르다라고 하면 요거를 partial observable MDP라고 그래요. partially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고. observable 이게 관측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observable 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건 좀 더 어려워 이게.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지. 이 펄릿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펄릿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좀 사실 굉장히 힘이 들어. 물어봅시다. 김치형이. 네, 교수님. 예. 이 폴리시라는 게 뭐야, 이거? 제가 이해한 바로는 환경을 바탕으로 나온 보상을 바탕으로 그 액션이 취해진 그 보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최적의 액션을 선택하는 걸 폴리시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뭐 잘했어. 그 폴리시라는 거, 요 정책이라는 게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폴리시 파이라고 표시해요. 파이라고 표시하고, 어떨 때는 파이에 S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파이에 A 기분 S 이렇게 표시하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좀 이따 내가 폴리시가 나올 때 다시 얘기할 텐데, 그 폴리시라는 게 여기 가장 핵심이거든.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하면은, 결국 스테이트가 뭔가 들어와서 우리 펑션이 있는데, 이게 A를 하는 요 스테이트가 들어와서 이게 인풋이지, 인풋. 우리가 하는 거 요 아웃풋이 이게 아웃풋이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에이전트 우리가 지금 다 하는 거는 요 에이전트 입장에서 우리가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짜야 되는 거, 우리의 의도대로 뭔가를 행하는 거는 다 이 에이전트 입장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취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 스테이트가 들어와서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 룰을 폴리시라고 그래요. 이 룰, 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이렇게 구하는 걸. 요 폴리시라는 거 정확하게 좀 개념을 좀 잡아야 돼,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 환경과 결국 인발로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내가 이 에이전트가 이게 폴리시에 따라서 이게 이 액션을 취하고 다시 리워드를 받고 또 다시 또 다른 액션 다른 스테이트가 되면 다시 또 다른 액션을 취하고 요런 것들이 계속 이제 된 거죠. 여기 나오네. 이게 풀리 업저버블 인발로먼트가 돼 있고 또 파셜리 업저버블 한 이제 인발로먼트가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주로 다루는 건 이거 주로 풀리 업저버블 한 것만 다뤄. 이게 좀 그나마 좀 쉽기 때문에. 음. 그다음에 스테이트는 뭐 그냥 주어지는 거다. 어떤 상태가 주어진다라고 가정하고 뭐 합시다. 이거 뭐 사실 스테이트도 또 이거 업저버블 하냐 안 하냐 뭐 우리가 진짜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 스테이트가 이렇게 보면 틱택톡 틱톡 게임 같으면 이렇게 뭐 이게 연속으로 되면 이기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아마 이 고등학교 때 뭐 하여튼 뭐 어릴 때 많이 해봤을 때 요렇게 하면 이기는 거, 이렇게 한 줄로 되는 거, 아니면 뭐 동그라미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이기는 거,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스테이트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이제 굉장히 많은 스테이트가 나오긴 하겠지. 왜냐하면 상대방도 또 뭔가를 행위를 하고 나도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요런 것들 아타리 게임 이 옛날에 뭐 여러분도 잘 모를 텐데 이거 내가 이 어릴 때는 뭐 게임 PC방이 아니라 뭐 게임 뭐 이렇게 오락실이라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뭐 킹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아타리 게임 중에 하나더라고. 하여튼 요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센서에서 요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나오면 이제 얘기했지만은 폴리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중요한 게 폴리시가 결국은 이 스테이트를 받아들여서 액션을 하고 있는 요 펑션을 말하는 거예요. 요 펑션.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어떤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 내가. 뭐 똑같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뭐 사실 금요일 저녁에 나도 사실은 지금 가족들하고 지금 밤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뭐 내 시간을 이 스테이트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뭐 이 강의하고 있어서 뭐 이 가족들 기다려야 되니까
이 시간을 이제 이렇게 내가 이게 좀 여러분하고 이 뭐냐 이 강화 학습을 하는 걸 그냥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아니었으면 내가 뭐 이거 뭐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 아무것도 뭐 과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받는 거 없거든. 굳이 이걸 나한테 뭐 할 필요가 없는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 폴리시에 맞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게 인간은. 그다음에 요 밸류라는 거 뭐 지금 얘기했지만 밸류라는 거하고 리턴하고 이게 이제 리워드랑 그다음에 이게 누적 보상이라고 이제 이게 큐뮬러티브 이게 리워드 대 이게 뭐 리턴 큐뮬러티브 리워드 뭐 똑같은 말이야. 그다음에 뭐 리턴이라고 하기도 게인이라고 하기도 요거랑 그다음에 S로 이제 이게 이 밸류라는 거 요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되지. 요게 거의 내가 볼 때는 이거 이 폴리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리워드랑 그다음 큐뮬러티브 이게 누적이란 말이에요. 큐뮬러티브 이게 썸된 거, 썸. 누적, 이게 누적 보상이라 하든지 아니면 리턴이라 하든지 아니면 게인이라든지 뭐 이게 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노테이션 다르게 가지는데 이 썸을 한 거예요. 리워드를 썸한 거. 그다음에 이걸 이 큐뮬러티브 리턴이나 게인이나 큐뮬러티브 이 리워드를 이걸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정의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평균값을 보한 걸 이걸 밸류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하고 그다음 모델은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뭔가를 하는 건데 뭐 봅시다. 그래서 액션은 뭐 이게 취하는 거고 요거는 뭐 그냥 쭉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폴리시는 이제 요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여기 쭉 나오나 이게 뭐 모르겠다 이 보면은 이 폴리시가 이게 보면은 야 여기 나와 있네. 소리 넘어가 있네. 디터미니스틱한 폴리시가 있고 하나면은 랜덤하게 스토캐스틱이라는 말이 이게 랜덤이거든. 이게 랜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랜덤. 그러니까 이 랜덤하게 정해지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S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죠. S가 들어가서 어떤 펑션에서 A를 받아내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내면 이게 펑션이니까 이게 펑션이니까 F라고 적어도 되지만은 이걸 파이의 S가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이건 디터미니스틱하게 딱 하나의 것만 정하는 거야. 이게 디터미니스틱한 결정론적인 요렇게 할 때 요렇게 표시하고 파이 S가 A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 있네. 여기서 뭐 100% 여기 다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60%는 아래로 움직이고 요 자리에서 이게 오른쪽으로 20% 왼쪽으로 20%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면은 요게 파이의 S의 A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파이의 A 기본 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S가 기본된 거. 이거 기본 S거든. 기본 S.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A에 대한 이거는 확률이야, 확률. 확률이라고. 확률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똑같은 건데, 이거는 그 이렇게 적는 거랑 그 보통은 뭐 이렇게 적을 때 이게 쉽게 적으면 이렇게 적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적을 때는 대부분 다 이렇게 적어. 왜냐면 이게 더 제너럴한 폼이거든. 이게 더 제너럴한 폼이야. 이거보다도 이게 제너럴한 폼이로 제너럴한 형태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파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처럼 이게 다운이잖아, 다운. 이게 다운으로 가는 거 스테이트에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S0, S1, S2에서 S2 스테이트에서 다운으로 가는 게 100%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걸 1로 두면 되거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이 의미가 똑같은 거는 파이의 S2는 D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요 상태 요렇게 가는 걸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S2에서 파이에 이게 이게 다운으로 갈 수 있는 이게 S2에서 요게 뭐 이게 60% 0.6이고 확률이 그다음에 파이에 right로 가는 거 S2에서 right 가는 거 이게 0.2고 그다음에 파이에 이거 left로 가는 거 S2에서 요게 0.2 이렇게 적으면은 요렇게 적으면 확률로 적는 거예요. 이걸 확률로 적는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거를 요렇게 만약에 적어버리면은 파이에 이게 D로 다운으로 가는 걸 S2에서 이거 1로 됐다. 그러면 이거는 100% 이게 다운으로 S2에서는 다운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 이거는 디터미스틱한 거지.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같다고.
같다고. 이렇게, 이거 디터미니스틱한 거는, 그러니까 랜덤한 거에 좀 예외적인 경우야. 확률이 1인 걸 우리가 디터미니스틱하다고 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확률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것들이 다 이제 다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해석이 돼, 이게.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돼. 일단 파이, 파이, S라고 돼. S가 A 되는 거. 요렇게 노테이션 쓰는 거랑, 그 다음에 파이에 A 기분 S 요렇게 적어서 요게 뭐 확률이 뭐다. 이렇게 적는 거. 요거는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 디터미니스틱한 팔리스를 말하는 거. 요거는 스토캐스틱, 랜덤한 거. 랜덤한 건데, 뭐 위에 걸 만약에 억지로 얘기하면은 이게 파이에 A에 S가 1이다 하면은 위에 거랑 똑같은 거야. 이면, if. 이면은, 이면은 이게 파이 S A와 같아. 같은 노테이션이 된다. 이거와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하여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밸류 펑션은 좀 약간 어려우니까 요 뒤에 가서 좀 합시다. 예, 이거. 하여튼 리워드라는 거, 요 얘기했지만 리워드, 그 다음에 밸류 펑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 요게 밸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스테이트 밸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때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alue는 V라고 주로 표시를 많이 하고 요 Q라고 많이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어떨 때는 뭐 파이가 붙을 때도 있고 요 파이가 붙을 때 있고 어떨 때는 뭐 VS라고 이렇게 적을 때도 있고 이것도 Q 뭐 SA라고 적고 요거는 S와 A 어떤 상태에서 A라는 게 액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떨 때는 또 라지 Q 뭐 SA 이렇게 적을 때도 있고 뭐 Q에 뭐 파이 이렇게 SA 이렇게 적을 때도 있고 Q에 뭐 밑에 파이에 SA 이렇게 적을 때도 다 똑같은 거야, 이거. 다 똑같은 거야. 어. 그냥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거 다 같은 거다. 요거는 액션에 대해서 예, 요걸 이제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요게 밸류를 이제 말하는 거고 요 밸류는 뭐 소문자로 적거나 뭐 대문자로 적거나 파일을 위에 적거나 밑에 적거나 이거 다 똑같은 거. 하여튼 요좀 더 한번 다시 한번 또 요 본격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요번 것들은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니까 이게 이제 이 뭐 좀 리워드가 좀 다르긴 한데 이건 아마 이게 이 스텝 할 때마다 이게 마이너스 1씩 가는 거고 마이너스 1씩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서 요게 이제 이게 되는 거지 이게.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끝에 도착하면 여기에 도착하면 여기 되는데 내가 그때 여기에 도착하면 요 끝에 도착하면 되니까 여기가 0이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약간 좀 달라져요 이게. 뭐 리우드를 어떻게 다니냐에 따라서 여기에 도착하니까 이게 그 다음 하나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리컬시브하게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요 얘기했지만 요렇게 이게 모델 베이스드라면은 이렇게 스테이트가 이렇게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액션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 그 넥스트 스테이트가 이렇게 주어질 때 이게 리워드가 어떻게 되고 확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테이블로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에피소드 뭐 태스크는 이게 끝나는 거. 그러니까 컨티뉴 계속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건데 뭐 별 그 차이는 없어요. 뭐 틱톡 태그 뭐 이거는 뭐 알 테니까 뭐 넘어갑시다. 뭐 요런 것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얘기했지만 강화학습의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배우고 나서 실제 적용할 때 진짜 저기 강화 RL을 적용할 때 핵심은 핵심 어디 있냐면 요 리워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아닌가 이게 이 설계 리워드 설계 리워드 설계 내가 이게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내가 그 1대1로 과외하는 게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있고 이거 뭐냐 이 강화학습은 그냥 내가 해온 걸 가지고 그냥 체크만 해주는 거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이 학생한테 이게 뭐 이게 잘했다 아니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이런 방식은 굉장히 잘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라라는 걸 이걸 언제 이걸 해주냐에 따라서 시간별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강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좀 정말로 진심으로 이게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아이고 잘했네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리워드 설계가 굉장히 힘있는데
요 봅시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온도 조절기를 지금 하겠다는데 리워드를 뭐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이 뭐 미소를 지으면 1이고 찌푸리면 마이너스 1이고 너님이 이게 좀 이상하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제대로 된 내가 볼 때는 좀 설계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 이 리워드 설계하는 게 실제로 강화학습에서 제일 힘든 게 이 리워드 설계하는 엔지니어만 따로 있어요. 예. 이거 엄청나게 힘든 문제야.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밸류 펑션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뤄되는 건 밸류 펑션, 우리가 지금 다루고는 이 밸류 펑션인데, 그다음에 뭐 우리가 결과적으로 밸류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파이를 찾는 거거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파이라는 게 결국 이 스테이트가 들어가서 액션을 취하는 거.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건데, 요 파이를 결정하는 게 하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바로 다루는 게 폴리시 그레디언트고 이 파이가 이 폴리시거든 폴리시 폴리디 그레디언트 메서드는 이걸 파이를 직접 찾는 거고 이거 찾는데 이 밸류 펑션은 어떻게 하냐 파이를 간접적으로 찾는 거지 그 파이를 직접 찾기가 좀 힘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어떤 밸류라는 걸 정해주고 그다음에 액션에 대해서 또 밸류를 정해줘가지고 파이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돼요. 뭐 요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뭐 강화학습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요 뭐 김나지움이라고 이게 이제 요 레퍼런스들 모아놓은 것들인데 아마 나중에 되면 요 카트폴 가지고 요거는 있어 이거 마운틴 카하고 요런 것들 이제 있으니까 요런 것들 아마 카트폴 요 세우는 거 요거 아마 실험에 있지 않았나 아직 안 했나 하여튼 요 나와 이거 나와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세계 환경 요런 것들 뭐 다른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프로즌 레이커 요거는 수업 시간에 했지 내가 요 비슷한 것들 뭐 물론 세팅을 내가 굉장히 간단하게 했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했었고 그다음 그다음 뭐 나중에 되면은 요 게임 같은 거 아타리 게임 요런 것들 이거 뭐 206, 2600개의 세트가 있대. 뭐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물론 여기 뭔가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뭔가를 좀 뭐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걸 해도 되겠지만은 아마 요런 것들도 좀 약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 저기 UC 버클리라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버클리 EY인지 하여튼 UC 버클리라고 이게 내가 대학원 뭐 하여튼 갈 때만 해도 유시 버클리가 뭐 MIT, 스탠퍼드, 유시 버클리 3대여서 지금은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CS188이라는 그 코스에서 이 아타리 게임 팩맨을 한 학기 동안 이제 이걸 설계하는 게 이게 정규 과정이더라고. 이게 과목이야 이게 하나의 과목. CS188이는 요 팩맨 설계하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 이게 게임 세팅도 일단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플레이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상대방 또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있거든. 그것도 또 두 개가 있어야 돼가지고 이게 멀티 에이전트라고 해서 에이전트가 우리가 지금 하나만 지금 가정하고 있는데 그 에이전트가 몇 개, 한 세 개는 있어야 되겠던데 보니까 그게 동시에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둘이는 두 개 이제 그러니까 하나 내가 이제 플레이하면 걔는 도망가려고 하는 거고 이제 둘이는 이제 잡아 다니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 멀티 에이전트 뭐 이런 것들도 아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픈 GM은 이렇게 뭐 아마 여러분들 뭐 해봤겠지만 이게 핍이라는 거 이거 써서 인스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뭐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은 이 카트 해가지고 뭐 하는 것들인데. 그다음에 이거 나오는 거 이제 마크오브 디시전 프로세스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이게 이제 이 어떤 상태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지. 이게 스테이트가 주어지고 액션 이건 사실 여기서 팔리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팔리시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여기 이제 리워드가 이제 나오고 액션이 취해지면 리워드는 이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리워드 나오면서 액션이 나오는 거 여기서 다시 팔리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액션 원이 또 나오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계속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이제 액션이 취해지는 거. 요걸 결정하는 거 이게 팔리시가.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마코프 성질이라는 건 그 이전의 상질은 난 잘 모르겠고 그 직전의 상태만 내가 알면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마코프 성질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돼.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디라이브 할 때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잘 모르면 잘 모를 텐데 하여튼 뭐 이건 좀 하지 맙시다. 이 질문 내가 좀 사실 하고 싶은데 뭐 왜 마코프 성질이 이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이건 좀 약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지 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들 아직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스테이트, 여기 뭐 MDP가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 요게 파이나이트 해야 된다라는 거. 파이나이트. 그다음 뭐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또 이거 뭐 디케잉 뭐 이거 요뭐 0.2에서 이제 줄어드는 거 이런 것들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해봤겠지. 그래서 이게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 아마 다 해봤을 테니까.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나오네. 요 우리가 이제 진짜로 잘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 요 백업 다이어그램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하면은 이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그 모든 밸류 이퀘이션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이 수식들을 요 백업 다이어그램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펄릿이 나오고 뭐 여기 뒤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 가치 함수에서 나오는 이 모든 수식들이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와 이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런 수식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저 백업 다이어그램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 이게. 그래서 요 백업 다이어그램을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디 갔어? 아, 이거 아닌가? 숙소, 어디 갔어? 여기. 어, 이 백업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이해하는데, 여기에는 뭐만 쓰이냐면은, 이 스테이트, 일단 룰이 있어, 룰. 룰이 뭐냐면은, 스테이트는 동그라미 쳐, 스테이트. 스테이트. 내가 이제 처음부터는 스테이트부터 따라가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이거? 뭐, 뭐, 스테이트부터 따라가는데, 이게 보면, 처음에 시작은 스테이트부터 래요. 요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로 표시해, 스테이트는. 어떤 스테이트가 내가 있는 거야. 어떤 스테이트, 특정 스테이트에 있다고. 특정 스테이트에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팔리시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이렇게 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은 이건 세 가지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세 가지만. 그래서 액션은 어떻게 되냐면 요점 조그만 동그라미 까만 점으로 표시를 해. 까만 점. 이게 요걸 좀 따라야 돼 이게. 까만 점 이렇게 까만 점으로 하고 우리가 실제로 선택하는 걸 요걸 옆에 살짝 A라고 적읍시다. 요 스테이트.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테이트로부터 액션이 나오고 다시 또 액션으로부터 다시 스테이트가 나올 테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뭐 이게 좀 다 적기가 좀 힘이 드니까 요 두 개만 합시다. 두 개씩만.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큰 동그라미들 이렇게 요 각각 다른 스테이트들인데 요거를 S의 다시라고 표시합시다. 요 주로 S는 어떻게 되냐면 ST에 대해서 말 ST가 S가 되는 거고 이 S 다시는 뭐가 되냐면은 S의 T 플러스 원 다음 시간에서 S 프라임 이렇게 적어. S 프라임이 이게 미분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상태 S하고 다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구조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또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파생이 돼서 다음 상태로 가는데 이 점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점으로. 물론 이것도 이제 다 뭐 이게 다 되겠지. 이게 다 그냥 그림 그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되는 건 여기서 A 프라임이라고 주로 적어 이게 이렇게 돼요. 요 백업 다이어그램 요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S로부터 A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기에 요 부분에 우리가 결정되는 게 뭐가 있다고? 김유라, 뭐가 아까 이게 뭐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폴리시라고 그렇지. 하는. 그러니까 파이라고 표시해. 여기 파이라고 표시해야 돼. 여기 파이. 잘했어 가지고. 파이라고 표시해야 돼. 그 다음에 액션이 취해지고 나서 요 액션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요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를 우리가 VS라고 그래. 여기 이 처음에 스테이트 이걸 VS라고 그래. 물론 이걸 파이를 적어도 괜찮은데 뭐 파이는 일단 빼고 합시다. 그다음에 여기 A에 대한 밸류를 하는 게 요 스테이트에서 어떤 특정 액션을 취한 거 요거를 Q라고 하죠. Q의 SA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음은 어떻게 된가? V의 S 다시 이렇게 되고 요거는 Q의 S 다시 A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적어. 이게 어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단계, 요 단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요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A로부터 내가 액션을 했기 때문에, 액션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액션을 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다음 상태로 가기 전에 뭐가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SARSA 이렇게 쌀사 뭐 쌀사 알고리즘이라고 뭐 큐러닝하고 이제 좀 비교되는 거가 있는데 쌀사 요 이거 뭐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뭐 여기서 뭐가 A를 하고 나면 뭐가 나온다고 김선호 어디 갔어 김선호 어디 갔어 네, 뭐가 나와 뭘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가 튀어나오잖아 뭐가 나오는 거야 A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기 전에 뭐가 나오는 거야 리워드가 나오고 그렇지. R이 나온다고, R. R이 나온다고. 여기서 R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R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R. 여기서는. 근데 R인데, 요 파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확률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요 파이는 사실상 확률을 말하는 거야, 이거.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파이에 A의 기분 S,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그럼 요 R뿐만이 아니라, 리워드뿐만이 아니라 A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것도 결국은 어떤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 리워드 어디 갔어? 여기서 이거 내가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S의 T 플러스 1, AT를 채워넣으면 ST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RT 플러스 1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오는데 리워드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건데 요게 A가 결정된다고 해서 AT가 결정된 이게 인발로먼트에서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ST 플러스 1이 고정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확률이라고. 요것도 확률이에요. 확률적으로. 확률. 확률인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확률이 아니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요 S 여기서 나오는 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요 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확률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ST에서 AT로 가는 거 요거를 이제 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책이라고 그러는 정책. 파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이름을 따로 붙여놨는데 이 AT에서 우리가 ST 플러스 1으로 가는 거는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확률로 할 때 P라고 표시하잖아. 그냥 일반적으로. 그 P로 표시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이 확률이 요렇게 표시를 한다고. 이게 뭐냐면은 이걸 다 합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 P가 뭐가 되냐면은 P의 S 다시 R의 SA 요게 S하고 A가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서는 파이고 여기 S부터 A로 가는 거는 요 파이가 결정하는 거야. 파이가 결정되는 거. 그다음에 요 A에서 다음 S 스테이트로 가는 거는 요게 R도 나오고 그다음 P도 나오는데 요것도 확률이야. 요 확률. 요 둘 다 이것도 확률. 이 둘 다 확률이야. 이것도 P도 확률이야. 파이도 확률이고 P도 확률이야. 이것도 확률이야. 확률. 이거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DP가 정확히 이해되고 TD 러닝이 뭔지 이 뒤에 거를 쭉 다 이해할 수 있어. 예. 그래서 P가 이 확률이 주어지는 거, 리워드도 또 다시 주어져가지고 요 확률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이게 기본이니까 요 상태가 이게 기본이잖아요. S도 주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지고 어떤 액션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이제 이 다음 상태 S 프라임하고 이게 S 다시라고 해야 돼. 프라임이 아니고 자꾸 이거 미분한 걸 자꾸 생각이 나네. S 다시하고 그냥 이게 R하고 이게 주어지는 요걸 확률이니까 썸을 다 하면 1이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요게 이제 주어진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R이라는 게 여기 주어지고 요 상태에서는 R이라는 게 주어지고 리워드도 주어지고 P에 S 다시 R에 SA가 주어진 상태 요렇게 된다. 요거.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요렇게 요걸 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밸류하고 이 뭔가 이퀘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이게. 그래서 뭐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 똑같이 이제 여기 보면은 똑같아. S에서 아까 나왔지만 A는 이게 점으로 표시하는 거고 요 상태가 되는 거 요 파이가 된대죠. 사실 좀 잘못 적었는데 여기 옆에 A라고 적어야 되고 요 파이로 해서 적어야 되는 거. 요걸 밸류 펑션으로 하면은 요거는 VS라고 적어야 되고 요거는 QSA라고 적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S 다시가 여기니까 R도 나오고 P도 나오는 거야. P.
P인데 정확하게 적으면은 이 S 다시의 R에 기본의 S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하고 A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이게 이 주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리워드랑 S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걸 나타내는 확률이에요. 요 가지치기 요런 것들이 다. 그래서 요게 요 확률이 요 확률 요게 S하고 A가 주어진 상태에서 요게 S하고 A가 주어진 기본이 S와 A가 주어진 상태에서 S 프라임, S 다시랑 R이랑 요거의 확률 요거는 요 정확하게 나타내면은 이게 이건 뭐 S, 그러니까 이전 상태가 S고 이전에 내가 했던 액션이 A가 주어졌을 때 이번에 나타나는 리워드가 R이고 이게 이제 스테이트가 S 다시로 나타나는 거. 요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이걸 MDP의 동력학이라고 그래서 이걸 아느냐, 이 확률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DP를 쓰느냐 못 쓰느냐 이게 결정입니다. 이게 이 확률을 아느냐. 이게 실제로 알기는 힘들거든 이게. 이 확률이 진짜 주어지느냐, 이 확률이 숫자로 이 확률은 뭐 그냥 뭐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알고 있는데 이 확률이 어떤 값으로 지면은 DP를 사용할 수 있고 DP를 사용하는 거고 사용 가능하고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나 뭐 TD 러닝이나 뭐 Q 러닝 이런 걸 사용해야 돼 이게. 이렇게 이걸 MDP의 동력학이라고 하는데 뭐 MDP의 동력학은 사실 이 파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요것도 확률이거든. 이 파이도 이것도 확률이거든. 이것도 둘 다 이 확률이라서 이 확률 이 두 뭐 넓게 보면은 주로 이 두 가지가 주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그냥 적게는 이게 P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요걸 알아야 된다. 요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된다라는 걸 좀 뒤에 가면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 필요 없고. 그래서 폴리시랑 이제 밸류 펑션 요게 이제 세 번째 요게 되는데 폴리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확률 분포로 나타난다. 여기 또 나오네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디터미스틱하게 나오면은 A가 이게 파이가 S가 A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뭐 S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파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A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이거는 디터미니스트가 시그널이지. 디터미니스트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다 확률적으로 다 다루게 되기 때문에 파이의 A 기분 S 이렇게 돼서 이걸 확률로 자 표시하는 거예요. 요게 더 제너럴한 거지. 이게 제너럴한 표기법이야. 제너럴한 노테이션이고 요거는 그냥 이거의 스페셜한 거지. 예, 스페셜한 거지. 일상 케이스지. 요거는 파이의 A의 S가 이게 1이 되면은 S가 되면은 반드시 A가 돼야 되니까 S 스테이트에서는 반드시 A라는 액션을 넣어야 되니까 이게 뭐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정책에서 이거 어떤 스테이트에서 이 정책이 이제 요게 이 액션을 S0에서는 A0를 통하고 S1에서는 A1을 통하고 S2에서는 A1 이렇게 뭐 한다면은 요게 이제 요게 정하는 거 요들을 우리가 이게 정책이라고 그래 파이라고 그러는데 뭐, 뭐 하여튼 그래 보면은 뭐 여기서 이게 스테이트에서 여기 뭐 이게 이제 우리 이게 그리드 이렇게 이거 미루찾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게 이제 S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이게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확률적으로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주어지게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 스토캐스틱 펄러시고. 근데 뭐 그런 거고. 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이게 보면 어떤 스테이트가 있는데 계속 이 스테이트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이거는 이 페이지가 얘기하는 거는 스테이트에서 요 라이트 쪽으로 돌든지 레프트 쪽으로 돌든지 돌아서 다시 또 그 스테이트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돌아오는 그 스테이트는 변화가 없어 그냥 실제로는 스테이트는 변화가 없지만 뭐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요걸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요 아까 이 장에서 아까 여기 어디냐 내가 쌀사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보면은 이거 어디 갔어? 이- 여기 있네. 이거 보면은 이 S0라는 게 있잖아. 이게 잘 보면은 이 노테이션이 이 제로 있고 이 S1이 있고 S2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S0, S1, S2 요거는 시간적인 요렇게 나타내는 게 요거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S0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그리드 요게 좀 약간 나도 좀 헷갈렸어 이게. 우리가 그리드 이렇게 표시할 때 있잖아. 그리드 이렇게 표시할 때 그리드 뭐 3x3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이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게 스타트고 이게 뭐 골이고 이렇게 할 때 이게 S0고 S1, S2, S3, S4, S5, S6, S7, S8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트를 나눈 거잖아.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거 요거는 진짜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고 S0하고부터 S8까지는 요거는 진짜 스테이트의 개수를 표시한 거야. 스테이트 다른 스테이트를 표시한 거죠. 다른 스테이트. 표시한 건데 여기서 뭐 S0 이렇게 하고 뭐 S1 이렇게 하고 S2 이렇게 하고 S3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실제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고 S2에서 S3 가고 이렇게 간다는 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그냥 이게 0초일 때는 그러니까 T가 0초일 때의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0초일 때는 S0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약간 노테이션이 좀 그래서 그런데 위에 있는 S0일 수 있고 S1일 수 있고 S2일 수 있고 S8일 수 있고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거는 시간 개념이고 이거는 시간 개념의 요거고 요거는 진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진짜 스테이트 중의 하나 요걸 좀 구분해야 돼. 그럼 우리가 이거는 별로 안 헷갈리는데 나중에 되다 보면은 ST라는 게 나오고 ST 플러스 원 이런 게 나오거든. 요거는 이제 요 시간 개념이지, 시간 개념. 근데 이게 ST가 뭐 보면은 이게 보면은 ST가 S고 ST가 요 경우는 이제 9개 중에 하나라는 거지. 요 ST가 S라는 거, 요 S라는 게 여기 사실은 S0부터 S8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S의 T 플러스 1이 S의 다시가 된다. 요것도 S0부터 S8이 이렇게 아무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시간 개념이에요. 요 밑에 들어가 있는 서브스크립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시간 개념이라는 거. 이거 좀 약간 헷갈려. 이거 나도 헷갈려가지고 한참 이것 때문에 막 헷갈리더라고. 이거 저 그래서 이렇게 뭐 되고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은 레프트 뭐 라이트 뭐 라이트 이렇게 점점 뭐 아무 때나 구해지는 건데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한 번은 레프트에 있다 한 번은 라이트에 있다 한 번은 레프트에 있다 라이트에 있다 이거는 그냥 이건 뭐 정책이 결정할 것도 없지 그냥 사실 뭐 디터미스틱한 뭐 이게 정책이 폴리시인데 그냥 그 전에 게 이건 완전히 마코프지 완전히 마코프 프로세스인데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뭐 MDP 뭐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기도 그러면 마코프 그냥 프로세서 이게 그 전 상태가 레프트이면은 라이트가 되는 거고 또 레프트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를 요거를 이거는 지금 이 액션으로 잡지 말고 라이트 레프트를 액션을 잡지 말고 이게 이제 이 스테이트로 잡아야 된다 이게 이 라스트 액션을 스테이트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스테이트로 하면은 그 전에 스테이트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종 액션에 대해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고 뭐 이건 뭐 이건 다뭐 요 프로즌 레이크 이거 아마 이거 좀 해보세요 이거 수업 시간에도 이건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이제 가치 함수 이제 드디어 나오네.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단 노테이션이 우리가 밸류라는 게 얘기했지만은 이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 3, 4학년들 뭐 전작과 3, 4학년이 될 텐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내가 뭐 삼성전자에 취업하느냐 아니면 뭐 어디 뭐 중소기업에 가느냐 아니면 대학원을 가느냐 아니면 뭐 유학을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상태, 내가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앞의 상태를 예측을 해가지고 뭔가 내 이 상태에 대해서 내가 뭔가 가치를 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지만은 이 밸류 펑션을 하는 거는 이 팔러시를 결정하는데 팔러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니까는 이 간접 방식이야. 간접 방식으로 이게 되는 건데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있고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이 아까 얘기했던 그 백업 다이어그램을 이해를 하면은 요걸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이 골치가 이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몰라 이거.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요 보면은 밸류는 그 스테이트에 대한 펑션이라는 거 스테이트 이 상태 가치니까 스테이트에 대한 펑션이고 이 액션은 액션 스테이트인데 저는 스테이트 액션인데 요 스테이트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스테이트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아까 얘기했던 요 그림을 그리면은 요 스테이트에서 요렇게 내려가는데 요 액션은 요 좀 작은 까만색으로 한다 했지. 요 액션 요걸 취했을 때 요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A0고 이게 A1이고 A2면은 이게 요게 달라지겠지. A0를 취했을 때 이 같은 스테이트에서 요거는 Q에 S에 A0가 되고 Q에 S에 A1이 되고 Q에 S에 A2가 되고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으냐 요걸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요, 요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요게 액션을 이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돼. 근데 뭐 리워드를 정의하는 거 얘기했지만은 리워드 정의하는 굉장히 어려워 이거 뭐 지금 우리가 뭐 이거 지금 얘기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거 뭐 전문적으로 뭐 이거 하는 거가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하여튼 뭐 이거 뭐 하여튼 나중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나도 사실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요 이제 이게 보상 이제 개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누적 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리턴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개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이득이라는 거 이게 이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누적 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적 보상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좋지 이게 큐뮬러티브 이게 큐뮬러티브 리워드고 뭐, 그다음에 리턴, 뭐, 게인, 뭐, 이거 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GT라고 지금 표시를 많이 하고, GT를 표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상태, 이거 뭐, T인데, 뭐, 그 다음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그 리워드고, 그 다음 상태고, 그 다음 상태, 이게 뭐, 그 끝날 때, 터미널 스텝인데, 파이널 스텝, 이렇게, 요걸 다 더한 거, 뭐 다 더한데, 실제로는 요걸 그 다 더하는 게 아니고, 뭐, 감마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뭐, 이게 좀 이게 뭐 이게 디스카운트 된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뭐 그때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게 개인이 여기서부터 나오거든. 이게 A를 취한 다음에 S 다시로 갈 때 요때 나오거든. 요것들 다 모으는 거야. 이거를 다. 그 다음에 또 A 다시로 가고 또 S 다시도 나가고 뭐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요거는 어떤 내가 특정 행동을 취할 때마다 R이 달라지잖아. 이게 R 값은 다 달라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이걸 하는데 뭐 반드시 내가 모든 행동을 다 해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이게 기대값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뭐 이게 뭐 평균을 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어떤 삼성전자를 간다고 해서 삼성전자 갔는데 뭐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한 3분의 1은 나와 진짜로 한 2년 사이에 다 나오는 거야. 2, 3년 사이에 다 나오더라고. 그 가서 3분의 2에 속하면은 계속 내가 보장이 되지만은 3분의 1에 속할 것 같으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그거 뭐 들어가봤자 뭐 별로 그것도 안 되고 이거 물론 뭐 빠지면 좋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기대값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내가 그 어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 들어갔다라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거기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그 팀하고도 맞아야 되고 뭐 살아남는 게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력뿐만이 아니라 뭐 또 사람들과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득 이게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뭐 삼성전자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삼성전자 들어간 놈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 한 3분의 1 정도는 나가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 기대값을 이게 기대인데 이게 기대값 expectation 이게 평균을 취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을 취한 거를 우리가 최대화시키는 거를 하는 게 제일 목적이지. 뭐 하여튼 그런 거고. 그래서 뭐 이게 리워드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넘어가시다 다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 그 여기 되는데 이게 뭐 컨티뉴이스 타임인데 여기 이제 이게 나오네 이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감마라는 게 이제 디스카운트 감마라는 게 나와 이게 감마 제곱 감마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GT를 요거 혹시 이 불러봤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 이제 이 스텝이 들어가 있어. 뭐냐면은 요렇게 적는 거하고 요렇게 적는 거. 요렇게 적는 거하고 요걸 요렇게 적는 거하고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 이게. 1번으로 적는 거하고 2번으로 적는 거 이게 엄청난 차이야, 이게.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이태보. 이게 좀 약간 어려운데. 네. 이거 어떤 차이가 있어? 1번으로 적는 거랑 2번으로 적는 거 어떤 차이가 있어? 둘 똑같은 수식이야, 사실은. 똑같은 수식인데 1번으로 적는 거랑 2번으로 적는 게 이게 우리가 앞으로 당면한 이 모든 거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수직적으로 같은 것만 이해를 했는데 음,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하여튼 이거 좀 생각해봤는데 혹시 생각해본 사람 있나 이거? 어. 우리 앞으로 이제 TD 러닝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이게 1번을 쓰느냐 이제 2번을 쓰느냐 1번을 쓰면은 뭐 그냥 이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고 2번을 쓰면은 우리가 TD 러닝이라고 그러거든 이걸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게 잘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좀 하긴 좀 힘이 들어. 지금 뭐냐면은, 1번하고 2번의 수식은 똑같은 수식이야. 사실상 똑같은 수식이라고. 사실은 뭐 이게 뭐, 이 디라이브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건 뭐 그냥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근데 1번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돼, 이게.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2번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뭔데 어떤 수식이 주어졌는데 그 다음 상태의 어떤 거하고의 이 값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리컬시브 폼이라고 그래. 리컬시브한 폼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떤 되는 거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그 관계를 나타내는 리컬시브 폼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리컬시브 폼으로 되면은 이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져 이게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내 지금 이 얘기 또 하면 또 굉장히 길어질 텐데 우리가 어떤 그 평균을 낸다고 생각합시다. 평균. 이게 또 안 넘어가 이거. 이미 넘어가서 평균을 낸다. 평균을 낸다. 그래서 보면은 x1부터 예를 들어서 xn까지가 있다라고 합시다. xn. 요 평균 내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민값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해서 쭉 다 더하기 해서 xn까지 더해서 요걸 n분의 1로 나눠주면 되거든. n으로 나눠주면 되거든. 요렇게 하는 거. 요 일반적인 거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요거를 요걸 이렇게 m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m에 n이라고 써요. 요 m에 n까지 더한 걸 m에 n이라고 표시합시다. m에 n이라고 표시돼. n까지 더한 평균이야. n까지 xn까지 더한 평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m에 n-1을 한번 적어봅시다. m에 n-1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n-니까 x1부터 시작해서 x2 더하기 해서 이거 어떻게 xn-1까지 더하는 거지. 그게 n-1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잘 봐봐 이게. 그러면은 요 수식이 사실 이 제일 중요한 게 x1부터 xn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x1 플러스 쭉쭉 해서 x 남한색으로 할 필요. x1부터 시작해서 xn-1을 했을 때 이게 n-1 곱하기 m의 n-1 요렇게 되겠지. n-1 요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요것도 보면은 요게 좀 보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n-1까지 더한 걸 합시다. 요거를 다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이게 n-1 곱하기 m의 n-1 요렇게 적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요 수식을 다시 적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m의 n이 n분의 1 요거 밖으로 뺍시다. 이게 좀 이렇게 하나 좀 약간 그렇네. 그러면 n-1에다가 곱하기 m의 n-1에다가 플러스 xn 요 그냥 그대로 적은 거야. 이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적으면은 m분의 n-1에다가 m의 n-1에다가 플러스 n분의 1에다가 xn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리컬시브하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 1번으로 구하나, 1번으로 구하나, 2번으로 구하나, 이거 2번 구하나, 사실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너무 중간에 무슨 뭐 이상한 짓 안 해서 그냥 다 똑같은 거야, 이거. 뭐 그냥 구하면. 근데 이렇게 구하면은 2번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전의 평균, 내가 n-1까지 더한 거 그 평균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요 상수, 상수하고 이번에 들어온 인풋, 이번에 들어온 n번째 들어온 인풋이지, n번째. n번째 인풋에다가 이제 n-1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더해주기만 하면은 바로 계산할 수 있대요. 이게 계산하는 거 굉장히 간단해, 이거. 계산이 가능하다고. 계산이 간단하다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위에 걸 계산한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n이 뭐 좀 작은 거 같으면 그냥 사실 컴퓨터 금방 계산해. 근데 이게 뭐냐면 뭐 100만 개다 아니면 1억 개다 뭐 이게 n까지 n이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조 개다 이러면 그러면은 이거 좀 골치 아파 이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그런데 이게 뭐 이게 밑에 방식으로 계산 이렇게 하면 리컬시브하게 요 리컬시브지 리컬시브 요게 리컬시브 폼이지 이게 리컬시브. 폼이니까 이거는 그냥 그 전에 있는 m에다가 m-1에다가 어떻게 새로 들어온 데이터 하나만 더해가지고
그냥 더해주면 하면 돼. 물론 뭐 n분의 1로 뭐 나누어야 되지만 그 계산은 그냥 간단하잖아.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GT를 이렇게 RT 플러스 1에서 감마에다 이게 썸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얘기할 텐데 이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표시한 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게 TD 러닝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많이 쓰게 될 텐데 그 이전에 그 다음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누적 보상을 이제 이렇게 예측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의 폼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은 현재의 이 다음번, 이 다음번 스테이트, 이 다음번 이제 뭐 시간, 스테이트라고 하기 좀 약간 그러긴 한데 하여튼 요 다음 번째만 알면은 그 지금의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거. 한 번만 알면 된다는 거. 그 다음 거 한 번만 알면. 한 번만 알면. 물론 진짜로 그 다음 번째를 알려면은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는 맞아 이거 실제로는. 근데 하여튼 개념적으로는 그 다음 번째만 알면은 이게 뭐 마코프 프로세서랑 비슷한 거지 이게. 그 다음 스테이트 이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상태만 알면은 그 다음 번째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 이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마코 프로세서라고 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약간 좀 다르기는 개념은 좀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 다음 번째를 내가 예측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주민철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앞으로 1년 뒤에 내가 주민철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 뭐 이런 도 마찬가지잖아. 뭐 내가 뭐 10년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건 생각하지 말고,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야. 1년 뒤에. 1년 동안 내가 뭐 해야 될지. 요거는 그 말이야, 이게. 내가. 그러니까 원래는 10년 동안 이 GT로 다 표시하는 거는 이거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거고, GT를 이게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의 RT 플러스 2 플러스 뭐 감마의 제곱에 뭐 RT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쭉 계속 더하는 거는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할지를 이제 걱정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RT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감마의 GT 플러스 1 이렇게 이거는 내가 이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할지 이게 보상 체계가 나오는 거고 이건 이제 내년의 내 모습에 대한 뭐 어떤 뭐 기대치나 뭐 이런 게 되겠지.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 내년에 대한 거 어떤 거를 뭐 대충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 요것만 대충 내가 가늠할 수 물론 뭐 사실 힘들어. 이거 뭐 사실 뭐 이론적인 얘기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평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감마가 이 감마라고 이거 이 이름을 감마라 이 그리스 문자인데 감마라고 읽고 감마라고 읽는데 이거 대문자는 요렇게 적어 이게. 이게 하여튼 감마가 제로 나는 건 결국은 미래 것들은 다 난 안 하겠다. 난 오늘만 살겠다. 뭐 그 아저씨 그 뭐 대사 중에 제일 중요한 제일 그 있잖아 뭐 너희는 그 누구야 그 주인공 이름 뭐야 그 하여튼 그 사람이 어, 이태식인가 뭐 하여튼 그 사람이 그 깡패들 그 소인가 그 잡아간 애들 그 보고 뭐 너희는 뭐 내일을 살지 나는 오늘만 산다 이 딱 그 얘기하다 오늘만 살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제로라는 건 다음은 생각 안 하겠다는 거고 감마가 1이 되면은 이제 요거는 다 쭉 썸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뭐 한 0.95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 그럼 여기 이제 나오는 드디어 이제 이 밸류 스테이트에 이제 요 밸류가 되는데 이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라는 게 이게 이제 expectation GT인데 이제 요 스테이트가 주어진 상태 이거 T라는 이게 좀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시간 개념이에요 이거는 T에서의 T에서의 상태고 요 S라는 건 실제 내가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게 S는 어떤 실제 상태 중에 하나가 되는 요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까 내가 했던 뭐 S0부터 S8까지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T에서의 상태가 뭐 S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S가 주어진 상태지. 그때 이제 밸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밸류 펑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 밸류 근데 요 파이를 붙이는 거는 내가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요 주로 파일을 많이 붙이는데 뭐 파일을 떼도 뭐 그렇게까지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이게 정확하게 알려면 파일을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뭐굿 펄리시라는 게 요 파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 옛날에 내가 한번 아마 보니까 이런 그림이 요런 그림이 전에 뭐 그 알파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쓰던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스테이트가 되고 저런 보상이 주어지고 막 이런 것들 다 주어지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Q 밸류 아까 얘기했지만 요 이게 이 스테이트에 대한 요게 이 스테이트가 주어지고 요 액션 A 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요게 결정됐다고 생각하고 요 A 요걸 나타내는 게 V에 이게 뭐 파일을 적으면은 V 파이에 S가 되는 거고 요쪽 이 액션을 취한 거 S하고 A가 취해진 거 이거를 Q 뭐 대문자로 적어도 되는데 뭐 소문자로 적어도 S A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예. 뭐이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아까 얘기했지만 파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파이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이에 A S가 기본 A 기본 S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좀 표시하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거는 그러니까 Q 파이의 SA가 주어진 상태에서 S랑 A가 주어진 상태에서 expectation을 취하는데 이제 이 개인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득 그 누적 보상에 대해서 ST가 S고 AT가 A인 요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VS가 이게 이제 요 이번 이전 상태가 이게 이제 주어지는데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VRT에다가 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요까지는 이게 된다고 그랬지. 요까지 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RT에다가 이제 요거를 이제 바로 개인으로 했는데 사실 이건 좀 약간 좀 생략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태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내가 좀 이따 이제 다시 이걸 좀 뭐 좀 해줄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별 필요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벨만이라는 사람은 뭘 한 거냐면은 그래서 요 아까 했던 거 이게 뭐 V 파이나 이게 expectation of 이게 GT인데 이게 ST가 S일 때 요렇게 이게 S 요거를 이제 요 expectation 취해야 되니까 요 expectation 취해야 되거든. 그 expectation 취하려면 이제 이걸 풀어서 이제 파이하고 아까 이제 P라고 한 거, 요거에 따라서 이게 다시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Q에 파이에 SA, 요것도 마찬가지로 expectation, 이게 GT인데, 이게 ST가 S이고, 그 다음에 AT가 A인, 요 상태에서 요 expectation을 취하는 거지. 요것도 expectation인데, 주로 파이하고 이게 P에 대해서, 이 확률가 얘기했던, 그것들이 이제 들어간 상태를 이제 요걸 정확하게 이제 그려낸 거예요. 물론 아마 이 개념 자체가 아마 벨만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요 개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굉장히 복잡해 보여 이거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백업 다이어그램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이거 좀 이해할 수가 있어 이렇게 안 넘어가 이거 잘 봅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요 S가 있고 S에서 내가 어떤 파이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 액션이 취해진다 했잖아요. 액션. 이게 액션이 취해진다 이거. 그래서 S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V에 S가 되는 거. 뭐 파이는 이거 붙여도 괜찮아. 이게 어떤 팔리시에 따라서 이게 가겠다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팔리시 1으로 가면 이게 A1으로 가는 거고 팔리시 2에 따라서는 내가 A2를 선택하고 팔리시 3에 대해서는 A3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팔리시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게 달라져서 이거 파이라고 붙이는 거야 이거 뭐 이게 근데 이게 다 A0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이게 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노테이션이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이 파이 원이라고 주로 안 붙이고 파이라고 그냥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아까 이게 A라는 게 되고 요게 Q에 파이에 S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V 파이 S와 Q 파이 SA와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관계는 어떻게 어떻게 될까? 여기에는 매개의 변수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뭐가 변하는 거야? S가 확률에 따라서 어떻게 A 기본 S가 요게 되거든. 요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자세하게 다시 적어보면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좀 헷갈릴 텐데 이게
이게 S가 있고 요걸 좀 자세히 다시 적어볼게.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이해할 때는 좀 약간 이게 S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요 이렇게 오는 거를 요거를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이게 A2라고 A3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S에서 A1으로 가는 요 확률을 나타내는 건 어떻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어? 어? 누구한테 물어? 김태현. 요 확률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아, 이거 뭐 이거 좀 그림이 안 나오네 이게. 아, 이거 나왔네. 김태현 안 들려? 시간 너무 많이 걸리네 이거. 김태현 왜 대답이 없어 김태현? 김윤성. 네, 예, 그러면 S에서 A1으로 가는 거 요걸 나타내는 확률을 뭐라고 표시하겠어 이러면 파이에 뭐라고 표시해야 되는 거야? A1 기분 S입니다. 그렇지. A1 기승 S. 잘했어.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겠어? 이 S에서 A2로 가는 거. 요거는 파이에 A2의 기본 S 이렇게 되고 요거는 파이에 A3의 기본 S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시 안 하고 그냥 파이에 AS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A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그러면은 이 관계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S 요 V 파이 S를 V의 파이 S를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어? 이걸 요 위에 걸 이용하면 건강일. 뭐 틀어놓고 딴짓하고 있는 거구나. 이준하. 네, 네, 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Q 파일을 써서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지. Q파이에 대해서 Q파이의 SA인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게? 파이 A 기분 S분의 1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요게 이제 다 들어가야지. 썸이 들어가면서 파이의 A 기본 S 요 곱하기 요게 돼야 되는 거야. 요게 요게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A에 대해서 A가 이게 여기서는 아까 내가 예를 들 때는 A1, A2, A3가 되지만 실제로는 A는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 요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요걸 일단 이해해야 돼. 이거 지금 제일 쉬운 이퀘이션이에요. 이게 지금 뒤에 거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려면 일단 요걸 이해해야 돼. 이거 좀 약간 내가 좀 하여튼 일단 요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하네 이 중간에 S, A 이렇게 되고 A 그러니까 요 확률들을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건 뭐라고 요 확률이거든 확률 그러니까 S가 주어진 상태에서 A를 선택할 확률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생각해보면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게 Q 밸류의 요 부분은 요 부분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이게 결국은 Q 파이 AS의 기대값이야. 이거 평균이에요, 평균이로 평균. Q 파이 S SA. 요게 A1을 선택하는지 A2를 선택하는지 A3를 선택했을 때의 각각의 이 Q 밸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Q 펑션들이. 그러니까 요것들의 평균을 말하는 거야. 이게 VS라는 건. VS라는 건. 이게 스테이트 밸류라는 건 각각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A1, A2, A3라는 걸 만약에 취했다고 가정하면은 거기에 이 평균을 우리가 이걸 이제 밸류 펑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요건 좀 쉬운 거고
그 다음 이제 아까 요 이퀘이션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들 뭐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요걸 이해하려면 하나를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걸 이해하려면 하나를 더 이해해야 되는데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여기 이제 A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A가 주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S에서 여기 이제 와서 이게 요거에 와서 이걸 이제 하는 데는 아까 얘기했지만 파이라는 게 이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A에서도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갈 수 있잖아요. S 다시 요게 돼야 되거든. 이게 뭐 이것도 뭐 이게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각각 또 뭐 사실 다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S 다시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A에서 S로 가는 거에서 아까 뭐 나온다고 리워드 나오거든. 리워드 나오고 그 다음에 A에서 S로 가는데도 넥스트 스테이트로 요 probability가 나와. probability. 요 두 가지가 나온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 probability는 요 정확하게 적으면 P에 S 다시 R이 나오는데 SA 이렇게 SA가 주어진 상태에서 S 다시랑 이게 R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요 확률을 말하는 거야. 그때 그 요거를 아까 다시 보면은 다시 아까 보면 여기 상태가 VS였고 요 A가 주어진 상태가 Q에 SA였고 요 뭐 파이는 빼도 뭐 이게 뭐 빼도 돼. 이거 뭐 그렇게 요거는 V에 S 다시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 관계에 의해서 QSA를 VS 다시의 썸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이렇게 Q의 파이에 여기는 좀 자리가 많으니까 내 파이를 적어서 적을게. 썸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A에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S-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S-도 어떤 셋에 들어가고 R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렇게 표시해요. P에 뭐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S-는 요렇게 셋 요렇게 표시해야 되고 R도 뭐 리워드 중에 요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요렇게만 표시해요. 요렇게만 표시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는데 R 다시 S에 이게 S에 아니 R 다시가 아니지 S 다시지 S 다시에 R에 기본 SA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요게 V S 다시 여기에다가 이제 이 보상이 우리가 리워드랑 감마의 이 V에 S 다시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요 두 가지. 요 1번식하고 요 1번식하고 2번식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뭔가를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뒤에 밸류 펑션에 대해서 나오는 이 모든 식들이 다 1번하고 2번을 조합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요 두 가지. 여기는 좀 위에 거하고 좀 다른 게 이게 보면은 위에 거는 좀 쉽지. 1번식은 좀 쉬워. 왜냐하면은 1번식은 이게 Q파이의 SA 이렇게 나타나니까 큐파이 SA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이제 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게 되는데 여기는 갑자기 VS로 나타나면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게 R에다가 뭐 이렇게 나타난다고 R 이게 이제 이게 R에다가 플러스 감마의 V S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 예, 왜냐하면 리워드에다가 요게 다음 상태로 가면서 리워드도 나타나고 리워드하고 다음 밸류에 요 꺾이는 거 디스카운트 팩터하고 요게 다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좀 이게 좀 약간 헷갈려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데 요 부분 위에 부분은 그냥 이렇게 위에 1번식에서는 그냥 Q파이의 SA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R 플러스 감마의 VS 다시 이렇게 나타나요. 왜냐면 요게 실제로 이게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가치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GT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GT가 이게 R T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감마의 G의 T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여기 이때 적용되는 거. 위에 거에서는 우리 S에서 A로 올 때는 그냥 리워드가 나타나지가 않거든. 리워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워드가 없는 거지. 여기서는 리워드가 리워드 R이 없다. 근데 여기는 리워드가 있는 거야 이게. 리워드가 여기 R이 있는 거지. 여기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뭐 요 두 가지가 있는데 1번하고 2번식이 있는데 요 1번, 2번식을 요 이제 짬뽕을 해보면 요 2번식을 1번에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2번식을 1번식에 넣어봅시다. 2번을 요거를 1번 넣으면은 요걸 대입을 한다고 요거.
대입을 하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 요식이 나와요. 요식. 그 2번을 내가 지금 적은 2를 1에 대입하면은 하면 이게 나와 이게 나온다. 이게 나온다. 왜 대입을 하냐 하면은 1번식도 맞는 식이고 2번식도 맞는 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잘 봐봐 이게. 왜냐하면은 왼쪽 1번식을 잘 봅시다. 1번식을 잘 보면은 V에 대한 식인데 왼쪽은 V에 대한 식인데 오른쪽은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식이라고 사실은. 요 2번 식도 보면은 왼쪽은 Q에 대한 식인데 오른쪽은 뭐 보면은 뭐 R도 있고 뭐 되지만 하여튼 V에 대한 식이에요. V에 대한 식이로. 그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리커시브하게 폼으로 나타나면 굉장히 좋은데 V에 대한 식은 V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럼 Q에 대한 식은 Q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Q. 그러니까 이게 V에 대한 식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요 S 요 그림에서 요 그림에 봅시다. 요 그림에서 S에 대한 식은 요 S 다시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다음 A에 대한 식은 요 좀 더 내려가면 이제 A 다시가 되겠지. 하나 더 내려가면 그 식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렇게 나타내면은 편하거든. 그러면은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VS는 요거 잘 보면은 VS는 VS 다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 그다음 Q도 요 보면은 요 Q도 보면은 QS는 QS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요걸 내가 번하는 거야. 그 요걸 짬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2번을 요 아까 앞에 거는 2를 1에 대입했는데 요거는 1을 2에 대입하면 돼. 1을 1을 2에 요런 식이 나온다. 요걸 좀 한번 좀 여러분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넣으면은 이게 사실은 1을 1에 대입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1을 2에 대입하는 거는 약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이 S 다시하고 이게 좀 약간 수식이 약간 좀 달라져야 되거든. 거의 비슷해요, 이게. 이 부분을 좀 한번 여기서는 이 부분이 체인지가 된 거죠. 요 부분이 체인지가 된 거예요. 요 부분이. 원래는 VS 다시였는데 이게 V에 S 다시였는데 이거를 요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S 다시. 이 다시. 이게 앞에 거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요 부분이 Q Q의 SA였는데 이게 뭐 여기는 S 다시라고 해야 되나? Q 뭐 S라고 해야 되나? Q SA 뭐 파이를 뭐 넣으면은 더뭐 얘기가 되고 파이 이거는 V에 뭐 이것도 파이라고 적읍시다. 이렇게 요 부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거 넣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을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백업 다이어그램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S가 있고 A가 있고 S 다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넘어갈 때 요걸 결정하는 게 요 파이고 여기서 A에서 그러니까 S에서 A로 넘어가는 거 요 스텝에서 요 스텝으로 넘어갈 때 이 파이가 결정하는 거고 이 정책이 우리 정책이 이제 더 중요한 거고 그다음 A가 왜 또 갑자기 또 김태현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부르니까 대답도 안 하더니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게 이 1번 스텝이고 A에서 S로 가는 거 요게 2번 스텝인데 요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아까 얘기했지만 요 부분이 아까 Q파이의 SA고 요거는 이제 SA가 주어진 상태에서 물론 S는 그 위에 뭐 하나 더 있겠지만은 요 그냥 그 생략하고 SA가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 내려갈 때 이제 R이 나타나고 이제 여기 probability, transition probability인데 요게 나타나고 그럼 요 S 다시가 된 상태에서 요거 다시 또 파이에 의해서 이 정책에 의해서 이제 요게 A 다시가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이제 아까 2번이었고 요게 A에서 S 다시로 가는 게 2번이잖아요. 요게 이제 다시 1번을 좀 약간 모디파이 한 거예요. S 다시로.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아니고,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게 파이에, S 다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이걸 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이 DP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어. DP, 그러니까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좀 이해를 못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뭐 사실 내가 얘기했지만은 뭐 이 결론적으로는 뭐 Q러닝만 좀 알면 되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지 이게 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요 벨만 이퀘이션, 이퀘이션,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하는데, 뭐, 하여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도 되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해봐도 되고, 뭐,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이게, GT에 A,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거 VS의 다시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걸 원해서 그런 거예요. 리커시브하게 표시하려고. 그럼 이것도 QSA가 QS-A 다시 이렇게 표시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벨만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쓸 수는 없어. 이거는 지금 굉장히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이게 얘네 이 프로버비리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 프로버비리티를 잘 모른다.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실제 상황에서는. 실제 상황에서는 잘 모르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Q로 나타내는 벨만 이퀘이션. 뭐 똑같은 거야. 요렇게 되고, 요거를 잘 모른다는 거야. 이게 두 개가. 이 프로바빌티가. 이걸 잘 모르는, 실제 상황에서. 잘 모른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안다라는 가정에서 아까 이렇게 DP를 하는 거, 요거들을 안다라는 가정에서. 예. 예. 이걸 안다고 가정하는 게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이고, 이거 안다고 가정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해서 우리 푸는 게 이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나 뭐 TD 러닝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Q 러닝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 모르거든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최선 정책인데 이게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좀 사실 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파이라는 걸 결정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이 파이라는 결정하고 나면은 어떨 때는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게 어떨 때는 안 좋은 게 있고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 이게.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어떤 내가 정책을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스테이트가 어떤 경우에서는 이게, 이 파이 1이 굉장히 좋은 거고, 어떨 때는 파이 2가 더 좋은 거, 이렇게 돼,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왜 이게 최적 정책이라는 게 이게 모든 거에 대해서, 이거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게 파이 1이 더 좋은 거잖아. 이게 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모든 걸 다 푸는 게 아니라, 결국은 파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스테이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A를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스테이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이게 시간 개념이 아니라 S라는 게 결국은 S가 어떤 상태, 이 모든 셋에 대해서, S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S0부터 뭐 그리드 월드 같은 그리드 할 때 S8까지 요 각각의 S0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S1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요렇게 하면은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제일 좋은 정책을 다 취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야. 이거는 좀 내가 보니까 이게 내가 좀 약간 헷갈렸는데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거야. 만약에 파이터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를 그냥 파이원으로 교체하면 돼. 그냥 그 상태에서는 그냥 이거를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다 모든 상태에 다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하여튼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 옵티멀리티 요거는 이 뭐 이게 최적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VS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아까 VS랑 요 1번씩을 내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 이게 V 파이의 S는 이게 썸의 이게 A 액션에 따라서 파이의 A의 액션이고 그다음에 Q의 파이의 SA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좀 자세히 보면은 S에서 이렇게 점으로 그러니까 A가 되는데 요거는 지금 이 Q 밸류의 이 파이의 이 평균이라고 있어요. 이게 여기 있어서 요거 요거의 평균이야. Q 파이의 SA의 평균이거든. 평균은 별로 안 좋잖아, 사실. 어? 그 말하는 건 뭐, 평균은 실제로
그 했을 때보다 잠깐만 충전 어두워지나. 하여튼 그래서 이 평균을 하면은 별로 안 좋으니까 그중에서 최적의 걸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최적의 거. 그러니까 뭐 디터미스틱한 거랑 비슷한 거야. 그 최적의 걸 찾아라는 거야. 그래서 요 에버리지 하지 말고 요 에버리지 하는 거거든 이게. 에버리지 하지 말고 맥스를 찾아라고. 맥스 하는 A를 찾아라. 큐파이의 SA. 요걸 찾아라는 게 요게 옵티멀리티. 예. 예. 이 액션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파이 중에 최전을 했는데 요걸 최선을 다해서 요 찾아라. 그래서 이걸 지금 요거는 이 에버리지인데 요거는 에버리지 개념이에요. 에버리지. 에버리지인데 에버리지 하지 말고 어떻게 맥시멈 A를 찾아라는 거야. 뒤에 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요 뒤에 게 요게 Q의 SA니까 Q S니까 이게 맥시멈 찾아라는 거야. 그럼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최적 옵티멀리티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요 스테이트 밸류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뭐 마찬가지야. 이거는 vs 여기 아까 이 최적을 찾아라. 맥시멈 최적을 찾아라. 근데 요 보면은 뭐 여러분들 아마 노테이션 잘 모를 때 요 아르규먼트라고 하면은 요 최적하는 걸 찾은 거 그걸 말하는 거야. 그 A1, A2, A3 중에서 아르규먼트 맥스라고 하면은 요 맥스라 하면 요 값의 밸류 값 자체를 말하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잘 봅시다. 이게, 이 스테이트에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A1이고, A1, A2, A3, 이렇게 돼 있는데, A1을 취했을 때 요 Q 밸류, SA, 이렇게 줄이면, A를 취했을 때 이 밸류가 예를 들어 이게 10이었고 A2를 취했을 때를 밸류를 뭐 11이라고 그러고 A3를 때 뭐 이걸 뭐 9였다고 가정합시다. 예,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V 파이의 S를 이게 맥시멈 값을 찾아라 하면은 Q 파이의 SA 이렇게 찾으면은 이거 맥시멈 값은 뭐야? 맥시멈 값은 10, 11, 19 중에서 하나 찾아라는 거야. 요걸 찾아라는 거야. 요거는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11이 되는 거지. 맥시멈 값은. 맥시멈 값을 찾아라는 거고 이게 파이를 찾아라는 건 이거는 아까 이게 파이의 뭐 이거 옵티멀 이거 뭐 별표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별표 이거 파이는 빼야 되거든. V에 이 별표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아르규먼트 맥스 큐 파이의 SA를 찾아내는 건 요 A 중에서 최고로 찾는 거 요 뭐야 이거 A2네 A2 이거는 A2가 되는 거야 이게 아르규먼트를 찾아라는 거는 요 A2를 찾고 A2의 그 값을 밸류를 찾는 거고 요 맥스 요 약간 좀 차이나 요뭐 근데 뭐 별 대단한 건 아니니까 요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요 이거 또 나오네 이게 예, 나오는데 이 다이나믹 아까 얘기했지만 다이나믹이라는 건 그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확률하고 사실 파이도 사실 이게 옵티멀 할 때는 파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거든요. 왜냐면 맥시멈 파이를 내가 찾아내야 되니까 맥시멈 값을 찾아내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파이는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떨 때는 다이나믹스라고 얘기할 때 파이랑 어떨 때는 파이랑 P를 말할 때도 있고 또는 파이만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 파이가 아니라 P만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옵티멀리티 할 때는 파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모델 베이스라고 그러고 다이나믹스를 모를 때 요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DP라는 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거는 사실 순전히 이론적인 거야. 순전히 이론적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는 힘들고 실제로 이해해봤자 사실 써먹기도 힘들어 이거.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게 이론적이라서 이해하기 힘들고 사용하기도 힘들고. 그래도 이거 좀 알아야 돼, 이거. DP가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이게 뭐니, 강화학습 하려면 DP는 좀 알아야 되고, 그 모델 풀이가 이제 이게 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내일부터 할 거예요. 뭐 이 TD 러닝, 뭐 Q 러닝 이런 것들이 다 모델 풀이, 그러니까 없는 거, 난 모르거든, 이거. 내가 이 확률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게 주사위를 던져볼 때,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이게 주사위 1이 되는 게 6분의 1이라는 거 다 아는 거. 주사위 확률이
확률이 6분의 1인 거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고 이 DP라는 건 그 모를 때는 내가 직접 던져봐야 되잖아. 던져봐가지고 이거 뭐 100만 번 던져보고 뭐 이렇게 뭐 200만 번 던져보고 그렇게 하면은 하는 거 그걸 다 이걸 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런 거 실제 해보는 거 실제 해봐서 이 확률을 추출하는 거지. 추천을. 그래서 요 좀 약간 모델 풀이로 하는데 또 요즘 또 최신 경향은 보니까 모델 베이스로 또 이렇게 또 돌아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뭐 여러분 그까지는 뭐 좀 하기 힘들고 그래서 요 좀 약간 좀 달라지는. 그래서 뭐 이거 파이에 이 옵티말 들어가면은 맥시멈 값을 찾는 거고. 그래서 뭐 요거 뭐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요 옵티멀 요거는 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맥시멈을 찾는 거, 요 맥시멈 값을 찾는 거, 요게 맥시멈 밸류가 되는 거고, 맥시멈 밸류. 요거는 아규먼트, 요거는 이제 그 중에서 뭐가 도대체 최고였느냐, 요런 거 얘기할 때 그렇게 됩니다. 스테이트 밸류. 근데 뭐 반드시 이게 뭐 이 스테이트 밸류만 가지고 이걸 우리가 옵티멀리티를 결정해야 되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이게 이, 이 액션 밸류 가지고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액션 밸류. 그래서 뭐 이게 액션 중에서 뭐 최고 이거는 뭐 그냥 쉽지. 액션 중에서 최고를 찾아야 되니까. 뭐 이거는 뭐 제일 좋은 거지. 아이고. 여기서 이제 이 파이 A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 맥시멈 요게 이거의 이 확률이잖아. 요거를 이제 맥시멈 요렇게 찾는 게 Q는 빼야 되겠네. 요 맥시멈 A 다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유도나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뭐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플래닝하고 이게 다 알 때 요 다이내믹 DP는 요 파이나이트에 대한 모델을 다 할 때 완전한 모델을 알고 있다는 가정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아까 얘기했던 요 이게 GT를 다 모든 거 끝까지 다 돌려보고 끝날 때까지 다 해보고 그러니까 바둑을 두면은 바둑 사실 끝나봐야지 내가 이길 줄 아닐지 뭐 알고 있잖아. 뭐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해보면은 다 끝날 때 해봐야지 알지. 내가 뭐 중간에 뭐 다른 뭐 기지를 뭐 습기해서 뭐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기는 건 아니거든. 응. 보장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이 끝까지 다 해보는 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고 요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순전히 좀 이론적인 것들이 저는 많이 들고 요거를 좀 계산한 게 이제 TD라고 이게 이제 Q 러닝의 이제 하나 이제 제너럴한 폼인데 요게 이제 이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게 다음 상태를 내가 이게 현재 상태랑 다음 상태를 이렇게 해서 다음 상태를 예측해서 요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인스턴테니어스한 리워드가 바로 주어지는 즉각적인 리워드랑 요 다음 상태에 대해서 이제 해서 요거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이거 보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뭐 테이블로 하는 거랑 그러니까 어프락시메이션 요거는 좀 약간 어려운데 이게 보면은 모델을 알면은 이게 DP가 되는 거고 DP 모델을 알면 이게 아까 말했던 확률을 말하는 거야. 모델이라는 거. 그 모델 모르면은 몬테칼로 또는 TD나 뭐 큐러닝, 살사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일단 요까지만 좀 이해하고 요쪽은 테이블로 표시 안 되면 이제 요쪽은 좀 어렵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딥 큐러닝 요까지 할 텐데.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봅시다. 뭐 이준화가 뭐 질문해놨네 보니까 교수님 그러면은 에피소드를 종료하며 가치나 정책을 누적하는 강화학습의 경우에 매 스텝마다 보상이 유한하니 첫 번째 수식을 사용해도 괜찮고 에피소드 종료 없이 스텝마다 가치나 보상을 판단하는 강화학습은 두 번째 수식에 미래의 기대치를 적용한 걸로 이해될까요? 뭐 이 정도로 뭐 이해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게 지금 다 얘기했지만 이게 강화학습의 개념이라서 사실 좀 이해하기 좀 약간 좀 힘이 들어 이거. 어, 하여튼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녹화를 해서 좀 올릴 테니까 한번 좀 그런 거를 좀 보도록 하고 지금 질문 있나? 이거 좀 내 시간보다 나는 한 시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큰일 나네. 나도 뭐 혹시 질문 다음은 뭐 하여튼 다음 지금 뭐 나도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뭐 다음 또 그걸로 합시다. 뭐 어차피 나 보니까 밤에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금요일 날 밤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금요일 밤에는 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도 지금 완전 스케줄 완전 다 망가졌네. 하여튼 근데 다음은 내가 카톡으로 내가 알릴 테니까 하여튼 뭐 보도록 합시다. 질문 없으면은 뭐 이걸로 마칩시다. 아니, 너무 내가 좀
끌어가지고 이 좀 미안하고 이 빨리 난 좀 끝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에 봅시다 또 다음 주에 뭐 한두 번 정도 또 보도록 할 테니까 예. 질문은 언제든지 뭐 하도록 하고 잘 모르겠으면은 하여튼 오늘 한 거 좀 반드시 이해해야 돼 이거 이 밸류 펑션이랑 아까 그 백업 다이어그램이 제일 핵심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까 요 얘기했던 요 두 개의 이퀘이션 요 두 개로부터 요 두 개의 이퀘이션 요 VS 이렇게 주는 거랑 QS 이렇게 주는 거 요걸 가지고 이제 백업 다이어그램부터 요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니까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예,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야, 아유.